독일에서는 물론 인종차별도 존재합니다. 크고 작게 저도 많이 느껴봤고, 그건 아마도 극복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독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독일 이민 대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렵게 모신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독일에서 지금 작은 김치 공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송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일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셨나요? 1993년 11월에 부부 동반 학생 비즘을 받아서 네.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에 네. 스튜디움을 하시려고 네, 나오신 거죠? 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한국에서 원래 법학으로 석사까지 마치고 네. 독일에 와서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던 중에 네. IMF도 있었고 개인의 인생사하고 겹치면서 중간에 기독교 교육학으로 전공을 한번 바꿨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도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독일에 남게 되었는데요. 첫째 이유로는 네. 제가 딸만 둘인데 큰아이가 김나지움 10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둘째 아이가 김나지움 6학년 이 무렵이었어요. 근데 따님은 그럼 두 분 다 독일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큰애는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3개월 만에 그럼 둘째 따님은 여기서 출산을 네, 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제가 네. 서울에서 1년 동안 네. 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이 공부가 끝나기 전에 미리 가서 네. 자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럼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네네. 결단코 독일에는 남지 않으리라.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둘째 딸아이가 저하고 서울에서 단 둘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른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아이가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모습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문제없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네. 큰 오산이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독일로 오기를 원했고 따님이 원하셔서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들은 바로 그때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힘들었고요. 저는 사실 남편에게 기러기 아빠를 권유하기도 했었어요. 저하고 아이들은 독일에 남아서 아이들 학업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가족 전체가 남게 된 거죠. 따님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독일에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독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데 교육을 경험하신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한마디로 내가 만족을 한다,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70% 이상은 만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네. 한국 교육에서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미약하게나마 느껴왔었는데 독일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느껴본 결과 이 독일 교육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창의력인 것 같아요. 일률적인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마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큽니다. 여기서 이 자녀분들을 양육하시면서 특별히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크겠죠. 흔히들 이 문화적인 차이를 인종차별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시아 계통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듣게 되는 조언이랄까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느냐? 우리는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그 부분을 네.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겸손이 미덕이 네. 아니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교육 문화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맞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네.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울어서도 안 되고 참는 문화를 참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엄하게 받고 자라신 분들은 이 독일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지시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모든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네. 전형적인 한국의 장녀로서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 별로 안 하고 참는 미덕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선생님한테서 돌아오는 대답은 이 아이가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독일 교육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담임 선생님이 똑같으신 분인데 그 한 선생님한테서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인식이 되어버리면 4학년 내내 힘이 듭니다.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들었어요. 필기 성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1대1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는데 학급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항상 있는데 손을 들지를 않는다. 2학년 때인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4학년 때 가서 김나지움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집에서 한국에서 내가 받던 교육 그대로를 입력을 시켰구나 라는 이제 뒤늦은 후회가 들어서 그날부터는 저는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약속을 했어요. 시험을 못 봐도 되고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건 없다. 다만 오늘부터는 학교에 가서 1시간에 한 번 이상은 손을 들자. 그 약속 하나만을 네네네네 제가 제시를 했고 그거를 매일같이 체크를 했어요. 좀 잘 지키시던가요, 따님? 그 이후로는? 네, 전형적인 한국 교육을 받은 아이라서 엄마 말씀을 잘 듣도록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선생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왜냐면 이곳 아이들은 몰라도 손을 들어요. 맞아요. 틀린 답해도 일단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는 왜 맨날 틀리면서 손을 드니? 라고 했을 부분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 배워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따님분한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테마를 바꿔서 사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좀 궁금해요. 아까 김치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창업을 독일에서 하게 되신 거잖아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 하시던 일이 아닌 그 계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지만 운명처럼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손기술 그 손맛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독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인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이 독일에 코로나가 창궐할 바로 그 시기였어요. 계약을 하러 가던 날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주인분께서 새로운 조건 하나를 내거시는 바람에 고민 끝에 눈물을 머금고 저희는 이제 그 인비스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시작돼서 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지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원래 인비스는 어떤 류로 하시려고 계획이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분식 위주로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이제 그만둔 상태였는데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냥 작은 바람으로 이 유럽에도 정말 제대로 된 김치 공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김치 공장은 무슨 인비스라든지 레스토랑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영감생심이 이제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진짜로 맛있고 괜찮은 한국의 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막연하게 김치가 좋은데 생각이 떠오르는 네, 내가 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을 서서히 이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국 음식을 하시면서도 이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팁이 있을까요? 조심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김치의 가짓수가 5-6가지가 네. 되는데요. 네. 저희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김치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엄마의 솜씨,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부과돼서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현재 공장의 김치 판매도는 한국 분들은 한 10% 내외이고요. 90% 이상이 이제 독일 분 아니면은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일 분들께는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듯이 어려운 점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했고요. 그분들을 대할 때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 두 가지 덕목만 지켜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을 특히 뭐 독일인 입맛을 맞춘다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도 5년째 지금 김치를 담가오면서도 정답은 내리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한국 방식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93년도부터 독일에 살고 계신데 그럼 30년? 네, 그죠? 30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이렇게 30년이나 외국살이를 하시면서 느끼신 어떤 장단점 딱 한 가지씩만 뽑아주신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독일에서는 물론 인종차별도 존재합니다. 크고 작게 저도 많이 느껴봤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을 나 자체로만 봐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울 때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좀 극복하시면서 사셨나요? 그건 극복을 못했어요. 네, 그건 아마도 극복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네. 거죠. 사장님의 향후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좌우명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게 곧 내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치 사업을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영화원에 대한 꿈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이용을 해서 독일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도 생각이 있고요. 머릿속에 이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제는 복사 누나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복사 누나 무슨 뜻이죠? 중의적인 뜻인데요. 독일에 사는 누나라는 뜻도 있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근데 강아지의 이름이 또 누나예요. 강아지도 잠깐씩 찬주 출연을 할 계획이라서 복사 누나 하면 강한 이미지, 세고 무서운.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리고 원동력이 그렇게 버티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테마를 다룰 예정이세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볼 때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여정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풀어가면서 독일 생활의 그런 삶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요. 제 인생이 녹아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가제 복사누나 채널은요 저의 이 더보기란 밑에 그리고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창업 또는 사업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께 현실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사전 준비 작업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요? 그 사업 아니면 이 문화를 좀 더 녹인다? 일단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라는 거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뭐 아픔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 이 독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독일 분들께 죄송해요. 네. 예를 들어서 편법이라든지 조금 쉬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자본금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분명히 독일은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사업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그 자본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의 자본금보다 훨씬 적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가지고 가면 독일에서도 유행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독일에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 팁이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왕이면 좀 불특정 다수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식업을 좀 독일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면? 최대한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뭐 여유가 되시고 그러시다면 뭐 처음부터 큰 레스토랑, 좋은 시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커다란 레스토랑보다는 작은 규모의 잉비스들이 훨씬 더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꿀팁 아니에요? 양념류를 사용하실 때 이왕이면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럽 분들, 특히 독일 분들은 입맛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사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다시 사는 독일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의 삶도 살아봤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민자의 삶도 지금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사업을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schüss! Bis dann!